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낸스의 창펑차오가 하락이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JP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이 최근에 암호화폐는 실제 기술이다. 예전에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코인이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지금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뭘 얹었습니까? 사모펀드를 그대로 토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펀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작업이 끝난 거라고 지금 나와 있죠. JP모건 회장, 비트코인은 사기다, 장난감 돌멩이다, 흡연, 담배다, 이거 매매하면 해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현황을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JP모건은 본인들이요, 이게 이제 소위 총판도 아니고 비트코인 물건 떼다가 ETF 파는 대리점 역할 잘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제는 담보로 내가 잡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 소위 말하는 예대마진, 이게 이제 예적금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좀 쓱 바꾼 거죠. 자체 블록체인 만들어서 펀드를 사실상 출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지금 실제적 기술이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FTX 당시 이제 2022년 11월 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파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당시에 유동성 위기가 그러니까 해소될 수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외부에 있었던 법률팀이 개입해서 파산해라고 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됐답니다. 법률 자문단이 파산 절차에 돌입을 했을 때조차도 FTX는 결코 파산 상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사실 파산할 일은 없거든요.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네요. 자산이 250억 달러였고 들고 있는 지분이 160억 달러였고 부채는 1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다 그냥 상각 처리를 해도 플러스 280억 달러였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냥 하나로 바꿉니다. 40조 원 들고 있어서 부채 털어도 우리는 망할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네. 망했다.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이제 샘 뱅크먼은 감옥에 있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뭐 2022년 뭐 테라루나 이거 이제 잊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권도영이 이 사태를 발생시키고도 1년 동안 경찰들을 조롱하면서 나 잡아봐라, catch me if you can 하면서 도망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뭐 몇 년 만에 이제 선고가 곧 있으면 나올 예정이에요. 2025년 올해 12월 달에 미국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미국의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또 재판을 시작합니다. 올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찾아보시면 이제 미국에서의 형량은 예상입니다. 12년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요, 원래 미국 같은 그 선진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200년, 150년 형량을 실제로 부과를 시키거든요. 12년 이하를 내린다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한국의 만약에 법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법원은요, 올해 2월 달에 UST, 이게 테라죠, 루나, 이것들은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냈습니다. 이게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감옥에 갈 확률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오히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적당히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챗 GPT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실까요? SEC에서 트위터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비트코인 ETF 그거 이제 그 전에 한참 그 예민한 시기에 블랙락 XRP 리플 ETF를 신청했다 하던데요. 이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하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 오히려 코인이요.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너무나 핫하게 라이징할 자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실은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계속 드리냐. 제대로 알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이제 그냥 얼추설핏 그냥 어떻게 그냥 슬리퍼 끌고 온 김에 그냥 같이 마라톤 뛰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대로 된 지식을 알면 아무래도 이제 버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물론 뭐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유럽 최대 은행 노르데아에서 비트코인 ETF, ETP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산이 400조 원이 넘네요. 12월 달부터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팔 것이다. 이제 큰 은행에서 암호화폐 이거 우리 좀 신중했어.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까? 고객의 수요로 인해서. 고객들이 왜 여기 이 은행에서는 비트코인 안 팔아요? 난 지금 거래소 못 믿겠고 은행에서 이거 ETF 빨리 이거 그 론칭 시켜주세요. 나 이거 지금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뭐 은행만 그렇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품 이거 제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겠죠.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비트코인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11월 아닙니까? 곧 있으면 뭐 12월인데 12월 달부터 비트코인을 판다. 지금 이 은행이 북유럽에서 어쨌든 제일 큰 은행이거든요. 뭐 바보는 아닐 거란 얘기죠. 굳이 12월 달 시즌이 종료 하락장 왜 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시는 게 저는 뭐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더 좋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제 DAT 회사들 이제 스트래터지다 뭐 저기 메타플래닛이다 사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회사 Kindly MT라고 있어요. 여기가요. 5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펌핑이 됐다가 지금은 주가가 무려 98% 폭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환사채 3호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자 또 자금 유치한 다음에 이걸로 또 뭐 비트코인 사고 근데 이번에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을 다 냅다 던진 겁니다. 회사 주가 그래서 폭락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지금 비트코인을 무려 5,765개를 들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천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스트래테지 있죠. 그 이제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비트마인. 여기는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비트마인과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는 회사들이 미국에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죠. 이 지금 늦깎이들 있죠. 따라하는 이 기업들은 상승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묻고 더블로 가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다 천재가 되겠죠. 근데 하락장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황새 따라가다가 뱁새들 다리가 다 찢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하락장이 이렇게 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뭐 폭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마이너스 15%가 폭락의 범위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98% 떨어집니까? 메타플래닛 71%인가 고점 대비 떨어졌거든요. 그런 회사들 저는 대다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인들리 MD 주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달만 해도 초에 1.8달러인데 이게 불과 3주 만에 25달러까지 오릅니다. 13배, 14배 단기적으로 폭등을 했죠. 근데 현재는 시작 가격보다 더 낮은 0.85달러, 고점 대비 마이너스 97, 98. 우리가 소위 이제 예전에 좀 이제 뭐 작은 잡코인 투자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을 5,765개를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입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기본적인 그 일반론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폭락장과 하락장, 쉽게 말하면 좋지 않아지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금리를 꽤 높은 상황에서 거의 2년, 3년 이상 유지했더니 미국이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개발도상국 아니면 이제 화폐가 좀 약한 이런 금융 약소국들의 화폐부터
약해지고 이제 거기서는 돈 찍어서 이걸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치솟고 힘든 거예요. 약한 연결고리가 항상 먼저 끊어집니다. 은행으로 치면 1금융권,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금융권, 3금융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객이 망하게 되면 그 돈을 못 받겠죠. 그러면서 파산이 일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JP모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실은 뭐 시티은행, 저 밑에 있는 아니면 뭐 중간에 있는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떤 자산이 됐든지 간에 그 분야의 1등에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서울 강남 아파트도 강남에서도 양극화 일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장주 위주로 거의 80에서 90%는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하시기 전에 질문을 당연히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폭락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여기서 버티는 것에 더해서 계속 언제까지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가? 만약 폭락이 왔는데 존버가 아니고 바이 더 딥이 불가능하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내 모든 재산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괜찮은가?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20개, 30개였던 뭐 이렇게 막 흩뿌려 놨던 게 아니고 거의 2개, 3개로 저는 압축이 될 거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온체인 수익, 이거 이제 블록체인에서 쓰면 그 망 수수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망 수수료가 28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수료는 실사용 지표거든요. 사용자,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실용적인 효용을 반영한다. 이게 뭐 누가 막 시켜가지고 강제로 쓰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망 수수료가 생각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코인이 없고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저 28조 원이 누구한테 갔어야 됐을까요? 이게 블록체인 수수료거든요. 만약에 블록체인이 없었다면 이 돈은 은행에게 갔어야 될 돈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용카드회사, 스위프트망, 송금사, 결제사, 피지사, 벤, VAN 이런 중개인들에게 가야 될 수수료가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망 사례가 뭐냐?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보낼 때 은행망을 통하지 않아요. 그냥 블록체인 써서 그것도 저렴한 거 이제 망 골라가지고 제일 싼 거 뭐 트론이다, 스텔라다 보내면 거의 뭐 무료고요. 거의 몇 초 만에 날아갑니다. 중개인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에 비싸고 느리고 불편했던 은행망을 자연스럽게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은행이 잘못된다가 아니고요. 은행이 블록체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손잡고 거래소 손잡고 나랑 같이 좀 치지 않을래요? 라고 예전에 슈퍼갑이 약간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는 그리고 반드시 잘 아는 것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건 제가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이제 QR 코드,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사실상 모든 식당, 가맹점, 뭐 카페, QR 코드 결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환전 혹은 뭐 수수료 없이 100종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뭐 비트코인, 뭐 테더만 되는 게 아니고요. 100종 이상을 바로 수수료 없이 결제가 된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자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그 핵폭탄이에요. 꼭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핵 잠수함 출발해야 이게 전쟁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잔인한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이미 벌어진 거예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사실 미국이 시작한 겁니다. 자국의 화폐가 약한 국가들부터 통화 주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전으로 치면 식민지고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조공 바치고 있잖아요. 약소국부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지금 포만 안 날렸지 이 경제 전쟁인 겁니다. 자국이 특히 화폐가 약한 국가들부터 이 통화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 뭐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까지도 결국 다 파고듭니다. 그 순서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코넬 캐피털 XRP 현물 ETF가 11월 13일에 상장이 될 수 있다. XRP ETF
뭐 지금 약간 그 규제를 우회한 게 하나 있는데 뭐 하나씩 더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아마 기관들이 저는 많이 살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셧다운은 지금 다른 건 다 이제 조건들이 이제 하나씩 갖춰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셧다운을 하게 되면 미국 공무원들부터 써야 될 기본적인 돈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악재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셧다운이 빨리 끝나줄수록 실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게 끝나면 저는 뭐 XRP, 솔라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ETF 우르르르 나올 때 그 ETF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셧다운이 일단 좀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뭐 어떤 데는 뭐 57%, 어떤 데는 뭐 66%,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어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비트코인 지금 뺏어 와야 되거든요. 뭐 수량이 뭐 그냥 무조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더 팔아줘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항복해야 됩니다. 막 못 살겠다. 난 이제 끝났다. 시즌 종료다. 제가 이따 뒤에서 해외 반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더 항복이 나와줘야 코인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이제 초안이 곧 발표가 된다. 클래리티법 있죠. 초안이 뭐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법의 초안을 거의 준비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Clarity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말로 명확성이에요. 명확성이 비트코인에 필요합니까? 알트코인에 필요합니까? 비트코인은 불명확했던 적이 실은 없어요. 10년 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근래 들어 비트코인은 상품이냐, 뭐 증권이냐 논란이 됐던 적이 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알트코인에 실은 필요한 법이에요. 그 모든 규격과 뼈대를 이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는 논쟁이 안 나올 수 있게 나오는 게 클래리티 법이에요. 알트코인 ETF 나오면 뭐하냐? 여전히 셧다운의 당기 유동성으로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DAT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 솔라나, XRP, 누군 도지코인, 누군 아발란체, 누군 뭐 니어 프로토콜, 누군 비텐스 타워, 뭐 하이퍼리퀴드 좀 코인들을 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기업들은 정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 지금 코인이 분류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뭐 상품이야, 이게 뭐 증권이야, 화폐야, 이게 뭐야? 누가 관할해야 돼? CFTC야, SEC야? 이거 모르거든요. 아직 이거 이제 지금 법안이 곧 나오겠지만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었고 지금 뭐 이제 솔라나 뭐 그저께 나왔는데 ETF도 없는데 그것도 알트코인을 저렇게까지 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이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앞서갔다. 제가 볼 때는 뭐 좀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알트코인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유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희망 고문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과거 XRP 리플 희망 고문 SEC랑 소송이 끝난다. 이번엔 진짜 합의다. 이번엔 이겼다. 합의금이 1억 달러로 딜이 이미 끝났다. 그때 느낌 비슷합니다. 돈 들어온다며 금리나 됐다며 근데 명확성법 뭐 올해 통과된다며 근데 통과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유동성 이제 한 번 인하했고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게 이제 참 버티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실은 들긴 해요. 클래리티법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하지만 수정이 되고 최종 통과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까지 가서 사인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통과가 돼도 또 이제 그 뭐 이제 로비해서 서로 이제 이권 다툼 할 거거든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다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유럽의 중앙은행 2027년 디지털 유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마디로 유럽의 중앙은행 있죠. 여기는 CBDC를 27년도 중반에 개시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CBDC가 왜 중요하냐? 유로존의 금융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신용카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CBDC를 4년간 연구를 했었고 29년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CBDC는 갑자기 쏙 들어갔고 뭐 금지시킨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CBDC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얘 무조건 나와요. 뒤로 미뤄진 겁니다. 얘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이제 그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CBDC를 다른 나라에 제일 먼저 하라고 다 강요를 할 거예요. IMF, BIS에서 계속 압력 넣거든요. 가장 늦게 CBDC를 완성할 국가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주인공은 끝판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이제 크립토 이 세 개는 디지털 머니의 삼국지입니다. 계속 얘기 드린 바가 있지만 공생할 겁니다. CBDC가 나오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죽을 것이다. CBDC가 나오면 뭐 비트코인 누가 이거 결제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 호환이 되고 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 디지털 머니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CBDC 나올 거라고 봐요. 연준 의장 지금 안 한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죠.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CBDC가 나중에 미국에서 나온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갑니다. 솔라나 위에 얹혀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헤데라와 알고랜드 망 위에 사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얻은 결론이지 이걸 직접 파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전 절대 이런 코인 모르고 사는 것을 추호도 원치 않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잃습니다. 알아도 쉽지 않거든요. 5번째, 미국은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CBDC 금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준 의장이 우리 CBDC 할 겁니다 했다가 큰일 날 수 있겠죠. 6번째는 미국 연준에서 CBDC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디지털 위안, 지금 여기 디지털 유로화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USDC 있죠. 서클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기능을 몇 개 좀 바꿔가지고 CBDC화 시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뭐 이걸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게 프로그래머블 머니거든요. 그 이제 코딩 몇 개 바꿔서 기능을 넣다 뺐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그 뭐 미국이건 중국이건 유럽이건 일본, 한국 전 세계 정부는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낼 거고 또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인 디지털 루피아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국채로 담보가 된다. 중앙은행이 원래 CBDC를 발행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네요. CBDC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또 국채를 담보로 한다? 국채를 담보로 한다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 CBDC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한 게 뭘까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중간형입니다. 하이브리드 CBDC예요. 하이브리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냈죠. CBDC 위에다가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가진 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그걸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제 효율화, 국채 유통, 디지털화,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도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냥 기존의 USDC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CBDC, 이게 뭐 도매형 CBDC, 이게 소매형 CBDC, 이건 어디에 쓰는 CBDC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뭐 무슨 언제까지 쓰면 뭐 이제 뭐 11월, 뭐 12월 올해까지 안 쓰시면 이거 소멸됩니다. 기능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CBDC는 결국 안 없어지냐? 국가는요, 통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CBDC고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은 이권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화폐 발행권입니다. 유대계 금융 자본은 지금은 연준이지만 예전에 영란은행, 그 전에 네덜란드 각 국가 그때 당시 패권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지금까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지난 수백 년간. 이거 노려할까요? 그게 지금 USDC고 블랙락 피델리티
지금 다 서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 공존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많이 어려운 투자자분들의 뭐 댓글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뭐 야잔이라고 하는 뭐 이제 사람인데요. 이분 전 이제 코인 그만둡니다. 다 끝났어요. 왜냐고요? 주식금 매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코인은 죽고 있죠. 코인은 부동산, 주식, 금, 은 그 모든 것에 비해서 다 뒤처져 있더라. 전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합니다. CG, 바이낸스, 장펑차오죠. Many dips along the way. 딱 한마디 지금 남겼는데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의역을 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딥스는 이제 뭐 이렇게 가격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투자하다 보면 하락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놓고 지금 사람들이 제가 반응을 한번 쭉 봤어요. 뭐 대중들, 뭐 인플루언서들, 기자들이 천하의 CG도 이제 비관적으로 변했다라고 이것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보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낸스의 이 CG가 비관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요. 코인 투자하시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이 정도로 제게는 읽혀져요. Many dips along the way. 투자하다 보면 딥스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정도 출렁출렁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쨌든 뭐 웬디라는 분도 지금 뭐 좀 언어가 좀 거친데요. 이번 상승장은 내 생애 최악의 상승장이다.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독자 185만 명 얼트코인 데일리에서 그 블랙락도 사고 월스트리트도 사고 마이클 셀러도 사고 미국의 뭐 이제 각 주립 그 정부에서 사고 억만장자들도 사고 현재는 뭐 상장 기업 250개가 넘거든요. 비트코인 산다 카던데 가격은 왜 이 모양이냐? 커브.솔 이제 솔라나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도 2017년부터 이 업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 지금 코인 전부 싹 다 팔았다. 이제 나는 코인 1도 없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사기가 판치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합니다. 이놈의 코인판 시즌 종료. 난 아웃이다. 당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나름 그래도 오래 계셨고 실력자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지금 시즌 종료를 선언하고 다 지금 한 명씩 탈락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보그라고 하는 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알트코인을 지금 사십시오. 그래서 3개월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가난해질 겁니다. 이런 조롱이요. 지금 정말 뭐 트위터를 뒤덮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릴까요? 2주 전에 원했던 것. 연준의 금리 인하, 미국 중국 관세 협상, QT의 종료, 알트코인 ETF 승인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다 F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 뭐니 이거? 이거 가격 왜 그러니 이거?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테드라고 하는 이분도 보니까 좀 팔로우 수가 꽤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I am buying this dip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뭐 떨어지는 게 계속 쭉쭉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I am not입니다. NOT가 들어가있죠. 나 지금 안 사고 있는데. 라크 데이비스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호재가 많았던 상승장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느낌적인 느낌은 최악 중에 최악의 코인 사이클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뭐 지금 디지털 마스터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 있다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퍼나르는 벤자민 코인은 조금 깐족됩니다. 야 지금 코인판 분위기 이거 맞아? 이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그 밑에 뭐 마일스 도이처 이 사람도 똑똑한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요. 난 코인이 크게 올랐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일반 사람들 지금 많이 힘들게 보입니다. 제가 어렵게 찾은 긍정적인 트윗 하나요. 랜 노이너. 이 사람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다음 급등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지금 구간인 것 같다. 내가 제안 하나 할게.
12월 여행 당장 취소해. 왜? 이번 상승 엄청 클 거니까. 이런 분이 굉장히 드뭅니다. 트위터 지금 보시면 이런 사람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 것 같습니다. 8.1 빌리언.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죠. 그러면 산수를 한번 해볼래? 라고 누가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비트코인 하나 이상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겠죠.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81억 명이 다 갖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비트코인을 0.1개라도 지금 들고 계십니까? 굉장한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앞서 가시는 분이고, 만약에 0.5개를 들고 있다? 이분은 물론 이제 가정이 있어요. 20년 이상 이제 팔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0.5개를 지금 모으셨다? 20년 후에 저는 노후 준비가 필요할까? 물론 럭셔리한 삶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생활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 보여요. 혹시 비트코인 지금 한 개를 들고 계셨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같이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비트코인이 지금 뭐 10억, 20억, 이 시간이 가면 심지어 50억, 100억도 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끝까지 오래 가져가시는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겠죠.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을 만약 당신이 12만 달러일 때 좋아했다면 8만 달러로 폭락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폭락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폭락을 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버전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더리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더리움이 680만 원일 때 좋아했다면 500만 원, 400만 원까지 떨어져 주면 사랑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최근에 제가 아발란체를 좀 줍줍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아발란체를 계속 판 거는 사실 뭐 2022년, 23년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이제 다른 알트코인도 이제 하나씩 하면서 제가 근데 이걸 알았을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늦게 알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막 7만 원, 뭐 8만 원일 때 공부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기다렸습니다. 5만 원, 4만 원 떨어질 때부터 꾸준히 모았는데 이게 3만 원 이하로까지 내려오네요. 지금 뭐 2만 7천 몇백 원? 저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이 아발란체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지금 굉장한 가격인데 하면서 그냥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거고 자기만의 땡땡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땡땡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사셨으면 뭔가 확신을 하셨고 좋아했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사라진 겁니까? 아니 그 사라지셨다면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심리는 최악이 맞아요. 제가 25년 4월 폭탄 관세 했을 때 그리고 24년도는 8월 달에 이게 있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생각보다 컸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두 개 합쳐놓은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종료를 외치고 힘들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코인 빼고 다 오르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정말 뭐 한 10여 년, 뭐 거의 5년 이상 조용했던 지금 주식들이 막 이렇게 머리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금, 은, 뭐 지금 요즘에 뭐 구리까지 오르고요. 뭐 국장, 미장.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요? 라는 혹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제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뭐 현역은 아니시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팟캐스트에 나오신 것 같아요. 사회자가 물었답니다. 피터 린치 당신은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왜 AI 쪽에는 투자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I have zero. zero는 빵이죠. 빵. AI stocks. AI 스톡 나 하나도 없다. AI 투자를 1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난 8개월 전까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발음도 못했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예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레전드 투자자 아닙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법도 한데 지금 레전드 아닙니까? 이런 전설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실은 봐요. 자신만의 철칙이 있는데요. 이 철칙은 깨지 않아요.
본인이 하지만 상황이 틀렸다고 하면 또 순간 그 유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철칙은 근데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요. 알면 안다고 하고. 전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 봐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만 승부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손자병법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질 싸움은 아예 그냥 싸움 자체를 안 해요. 전쟁 자체를 안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끈덕지게 기다렸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전쟁에서만 하니까 승리를 거둬가는 거죠. 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부안해동 안 합니다. 남들이 이번에 뭐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뭐 하이닉스로 뭐 대박이 났고 이번에 뭐 엔비디아로 뭐 수억을 벌었고 뭐 퇴사를 했고 부안해동 하지 않습니다. 기회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했던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전 이거였어요. I'm the lowest tech guy ever. 나는 lowest인데 가장 바닥에 있다. 난 테크, AI, 난 이거 하나도 모른다. 난 이 기술 밑바닥, 난 바보다. 난 이거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 표현을 써요. 이분도 그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공통점이 있죠. 연배가 엄청 많으시죠. 레전드 맞는데요. 워런 버핏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닷컴 버블 때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 왜 안 샀니? 기자들이 거의 뭐 퇴물 취급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2022년도에 돈남 언니도 거의 뭐 이제 늑다리 취급했거든요. 피터 린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합니다. 남들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 확률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도 잘 알고요. 주식도 잘 알고 부동산도 잘 알고 금, 은, 구리, 석유, 상품 시장도 빠삭합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제 주 종목은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지 주식 뭐 AI 뭐 핫한 거 전 그거 모릅니다. 지금은요 제 생각에 이제 뭐 그 비장하게 이겨내시는 거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코인에 대한 관심 자체를 거의 뭐 없애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11월 됐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단풍 시즌도 올 것이고 가족들 또 맛있는 음식들 또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뭐 책도 보실 수 있고 그거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할 일 그냥 그거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업비트 창 같은 거 계속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자 보고 이제 뭐 점심에 보고 뭐 한번 계속 보시는 자체가 이게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유튜브도 굳이 뭐 힘드시면 보실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있다가 보면 이것 또한 결국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